안녕하십니까, 마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그대로고요. 중기 계좌도 뭐 그대로 한 주도 변화가 없습니다. 2배수 4종목이 있고 인텔 요거는 예전에 샀던 인텔이죠. 근래에 샀던 인텔은 손절했고요. 비트코인 2배수는 뭐 그대로 700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100배 프로젝트 계좌는 현재 8,6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좀 3배 정도 되고 있네요. 언제 100배 될까요? 역시 10년간 보유할 그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도 테슬라 약간 조정받아서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저희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D님,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네네. 증시가 하락했어요. 네네,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크게 나와서 증시가 많이 좀 하락했었죠, 목요일날. 네,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증시가 다시 상승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장 중에 실시간 영상 있었죠. 네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 기술적 반등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반등했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걸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장대 음봉 하락 장악형 모습이 좀 있어서 네네. 좀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장중에. 네, 라이브 하니까 그래도 좀 재미있네요. 그러게요. 네, 저도 즐겁게 하고 뭐 네. 구독자님들도 뭐 잘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네. 네, 실시간으로 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좋네요. 새벽 2시까지 하신 것 같은데. 아유. 그렇게까지 한지도 몰랐어요. 네네. 정신없이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할 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네. 여기 보시면 총알이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요? 네. 예, 트럼프가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싹 돌렸을 때 총알이 휙 와서 귀를 살짝 조금 맞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좀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서 좀 다행입니다. 근데 좀 시민들이 좀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에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은 글쎄요. 다른 건 좀 모르겠는데 트럼프에 대한 동정심, 지지자 결집 뭐 그런 게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약간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거기 일론 머스크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빠른 회복을 희망한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었고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전날 토요일 날 이미 트럼프 쪽에 좀 기부를 좀 했었어요. 그 소식이 좀 미리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좀 터졌죠. 테슬라 쪽에는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주가 이건 좀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오늘은 차트 공부 6번째 시간인데요. 장대 음봉 매매 기법. 저는 계속 장대 양봉 매매 기법만 말씀드렸죠. 네. 장대 음봉 매매 기법도 지금하고 딱 맞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기억나시죠? 네네. 장대 양봉 매매 기법. 장대 양봉은 기준봉이죠. 기준봉. 네네. 장대 양봉 나왔을 때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졸라매매 기법 개념이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 근데 장대 양봉의 맨 윗선, 이 맨 윗선을 깨지 않고 종가상 종가 여기죠. 종가 여기죠? 네. 종가 여기죠. 깨지 않죠? 종가를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올라간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저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의 매수가 들어갑니다. 또는 요 정도 뭐 이렇게 좀 지지 받은 거 확인됐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는 과정이죠. 또는 장대 양봉이 약간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대 양봉의 중간선을 깨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있다면 요 정도에서 한 번 더 분할 매수해서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요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그리고 장대 양봉의 맨 밑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그나마 여기도 좀 지지하고 올라간 모습이 있다 할 때는 상승 가능성이 좀 적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 윗선을 지지하는 게 상당히 높아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5일선의 밑에서 놀고 있다. 그럼 절대 매수할 확률이 없습니다. 매수하면 안 돼요. 하락 확률 없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밑선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있다. 그럴 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의 중간선까지도 약간 올라간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중간선을 종가로 회복하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럴 때는 추가 하락할 확률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좀 보이는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그래도 위로 올라가서 좀 긍정적이었는데 맨 윗선까지 뚫고 올라가야지 완전히 확인인데 맨 위는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그럴 때는 추가 하락할 확률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있진 않죠. 하여튼 중간선을 먼저 돌파해야지 그래도 좀 상승 확률이 있다. 요거를 다시 맞고 떨어지면 하락할 확률은 많습니다. 이게 차트 공부의 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단기 매매는 이거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주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배운 걸 가지고 다음 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도체 XOXX. 자, 장대 음봉이 떴죠. 네. 하락 장악형이라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떴고 여기도 떴죠. 자, 그래서 장대 음봉 매매
매매기법에서 장대음봉 나왔을 때 밑선이 아니라 이번엔 중간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네네. 중간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맞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장중에서 올라갔을 때 좀 그나마 안 돼. 그래도 좀 버텨야 됩니다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내려왔어요. 보니까. 그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장대양봉 매매기법 이런 스타일의 매매기법을 아시는 사람들이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은 좀 물음표입니다. 추가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 장악형이 여기도 떴고 근래에 한 번 더 떴죠. 그리고 좀 크게 떴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쭉쭉 그냥 내려갔죠.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죠. 그럼 추가 계속적인 하락입니다. 자, QQQ를 보셔도 마찬가지죠. 장대음봉의 중간선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죠.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락 장악형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장대음봉이 나왔죠. 자, 근데 중간선을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윗선까지 딱 걸쳐서 올라가지 뚫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죠? 거기 하락 장악형 같은 게 한 번 더 떠서 추가 쭉 내려왔죠. 역시 5일선을 내려가면서 5일선을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데서는 절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매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뜰 때 매도하는 겁니다, 원래요. 아, 현재 모습에서 지금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약간의 조정, 요 정도 조정이나 2, 3주 정도나 기름은 한 달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약간의 조정이라도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하락 장악형 패턴이 떴기 때문에 단기적 매수하는 분들은 바로 던지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 물량은 많이 좀 매도를 했었죠. 자,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장대음봉 나오고 맨 윗선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쭉 내려가죠. 그죠? 자, 여기 근데 장대음봉 나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중간선 정도 있다가 다시 갭으로 뛰었죠. 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렸습니다.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장대음봉 나왔을 때 맨 윗선을 통과했을 때 그럼 올라가 추가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기에 이론적으로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실전에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안다 하더라도요. 네. 요 중에서 어디서 매수할지를 정확히 아셔야 네, 돼요. 맞아요. 제가 어디에서 매수할지는 요거 자주 보면서 저는 제 스타일은 어디서 매수한다를 말씀드릴 건데 자주 보시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이거에 약간 균형 좀 더 세다, 좀 더 약하다, 올라갈 확률이 있다, 없다 느낌이 네. 체감적으로 느낌상으로 상황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단순히 이런 거냐 단순한 요것만 공식적으로만 기억하는 거는 그냥 웬만한 거고요. 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자, 요거는 어저께 밤에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예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잘 네. 만드는 거예요. 자, 반도체 XOXX 이거 보고서 지금 분할 매수가 좋은 자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확률이 떨어지는 자리에 현재 지금 매수는 QQQ도 마찬가지로 하락 장악형 패턴이 떴고 자, 이런 패턴이 여기보다 좀 더 길죠. 좋지 않고 5일선도 이미 깨졌습니다. 중간선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자, 빅테크 하나씩 보실까요? 애플이 크게 하락했다가 금요일은 좀 상승을 좀 해줬는데 약간 시원하지 못하고 약간 좀 내려가는 모습 좀 있죠. 그래도 아직 그래도 크게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애플 주봉상으로 잘 가죠. 역시 애플은 튼튼한 종목입니다. 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여기 석배령이 떴죠.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다음에 5일선도 이미 깨졌고 21선이 지금 걸쳐고 있죠. 그죠? 네.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도지 떴죠. 마소에서 이미 석배령이 이미 나와서 약간 징조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글에서도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홀딩은 하자. 하지만 지금 큰 비중의 매수나 지금 매수할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소는 주봉상으로 관통형 개념으로 자, 장대 한봉에 중간선 밑으로 내려와서 좋지 않죠. 좀 뭔가 안 좋아요. 메타 그렇게 잘 가던 메타도 장대 양봉이죠. 장대 한봉의 중간선까지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를 지지해주면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도 꽤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좀 좋지 않죠.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고 자, 메타도 장대 양봉이 출현했는데 지난주 주봉상으로 하락 장악형 패턴이 떴죠. 추가 하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진행되는 거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가장 지금 차트상으로 안 좋은 게 저는 엔비디아 같아요. 하락 장악 패턴이 한 방, 두 방인데 네네. 다른 거는 고점에서 더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떴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여기 하락 장악형이 여기서 좀 더 저점 내려가는 추세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 떠서 좋지가 않아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파벳 주봉인데요. 장대 양봉의 중간선 밑으로 좀 내려왔죠. 관통형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아마존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이 계속적으로 똑같죠. 지금요. 네네. 좋지 않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 높이지 못하고 이럴 때는 이게 하락합니다. 장대 음봉 떴죠. 밑선까지 깨고 내려와서 현재 추가 하락 확률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닙니다. 60, 70%입니다. 하지만 내일 비올 확률 60%. 웬만하면 비옵니다. 근데 그거 보고 투자하셔야지 30, 40% 올라갈 확률 가지고 계속 쭉 베팅하다 보면 이거 주식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좌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좋은 확률에 항상 투자하는 습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지금 장대 음봉이 떴죠. 네. 장대 음봉이 떠서 하락 장악형이고 지금 석별형 형태로 아주 무시무시하게 떴습니다. 석별형이죠. 따라서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로버텍스가 네. 2달 연기된다 그래서 그런 악재가 갑자기 떠서 폭포수처럼 떨어진 게 목요일 날이었고요. 목요일날 혼자 좀 상승하는 것 같았는데요. 네, 좀 올라갔다가 네. 좀 높였어요, 그래도. 네네. 그런데 금요일 날 반등을 좀 해줬는데, 네. 그다음에 중간선 거의 다 왔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살짝 252까지 올라갔는데 네. 약간 맞고 내려왔습니다. 역시 맞고 내려오죠. 저라도 여기서 좀 매도할 것 같아요. 저는 매도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낮에 저는 뭐 231 정도가 좋은 매수 가격 타점이어서 이 정도에서 약간 소량 분할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게시글에 올려드렸고 주간 거래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좀 했고요. 수익 상태는 좀 그래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휴가비 정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네요. 실시간 영상에서 230일에 매수하신 분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하니까 좀 계시더라고요. 예, 한 4, 50명 정도 네,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참여가 1,000명 정도 되니까 안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 매수 매도는 참고하세요. 뭐 5천만 원 투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230일에. 그분 좀 파셔서 좀 이렇게 휴가비 하세요. 휴가비. 네. 그렇게 휴가비 좀 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도 지금 약간 단기 매수로 지금은 들어간 거 없고요. 네. 약간 2달 연기한 건 좋지 않고요. 이거를 저도 알고 지금 이걸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갑작스러운 소식입니다. 좋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230에서 매수했던 거는 약간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정도에 절반 또는 반이라도 매도할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 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소식이 네. 있어서 네. 테슬라 주식에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반등이 좀 세게 올 때나 그럴 때 약간 비중을 단기 매수 물량은 좀 비중을 덜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증시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주, 2주나 3주 정도 하락할 확률도 있다. 근데 세배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그 정도 하락이면 꽤 많이 하락하거든요. 네. 30%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레버리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히 하락될 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또 올라갈 때는 약간 그렇게 좀 매수할 필요가 있죠. 그냥 1배수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3배 레버리지 또는 2배를 투자하신 분들이 적절히 약간 타이밍 매매, 뭐라 좋진 않지만 적절하게는 필요하다. 하지만 뭐 큰 비중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져간 물량 한 5, 60% 이상은 장기 중기 투자하고 소량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250부분 라인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 다시 매물이 다 바뀌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바로 뚫어야지 랠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현재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구름대 밑에 있죠. 자, 볼린저 배드는 지금 장대 음봉으로 한참 좀 내려왔었죠. 아직 뭐 중간선 21선에 아직 그 정도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자, 보조지표 RSI 뭐 스토캐슬로 정도는 약간 하락 신호는 좀 떴는데 뭐 그래도 여기서 좀 횡보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바로 하락하진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박스권 진행할 확률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확률 좀 있고, 제가 왜 231을 매수했냐고 말씀드리면 주봉상으로 지금 보시면 요 내려오는 추세 있죠. 내려오는 추세가 딱 231에 맞추고 있어요. 여기 지금 231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201선 주봉상 200주선까지도 겹쳐있기 때문에 제가 231을 강력히 제가 봤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만 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적정화돼서 분할 매수가 그 시간 외 주간 거래에서 들어온 거고, 또는 프로그램 매수 이런 그런 매수 정도, 사람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거, 그런 거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딱 뭐 지지받고 올라갔죠. 아직 월봉이 만들어지려면 멀었지만 약간 좀 내려오고 있어서 좋진 않은데, 하여튼 요거를 뚫고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월봉상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진짜 우울합니다. 그러면요. 하여튼 테슬라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진행될 것을 약간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약간 좋은 분위기거든요. 루시드에서도 지금 약간 사우디 쪽에서 견고하게 하는 기사도 떠서 루시드도 많이 올랐고요. 여태까지 못 올랐던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테슬라와 함께, 그리고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이미 9월 달부터 금리 인하 된다 하고 11월 달도 가능성이 있고요. 12월 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CPI가 낮게 나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되면은 여러 가지 그래도 전기차 기업들이 조금 좀 숨통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중소형주 러셀 2000 쪽에서도 반등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테슬라 장기 물량은 뭐 매도 생각
생각이 없고요. 단기 물량 이번에 230일에서 매수한 거는 약간 반등을 했을 때 약간 반이라도 기술적 반등을 했을 때 좀 비중을 줄일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지지되는 거 확실히 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고 장대 음봉 커요. 석비령이에요. 자, 그리고 중간선 위로 올라가서 끝나고 안착했으면요, 그나마 조금 매도 생각 없고 많이 버텨볼 생각이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직해 보지는 않습니다. 자, 피디님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하락 장악형, 그 다음에 중간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간 좀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번 주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대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 장악형 나왔는데 크게 베팅하면은 안 돼요. 지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캔들이 떴는데 올라갈 걸 기대해서 지금 큰 비중으로 매수한다? 그런 매매는 올라가더라도 못 잡았네? 상관없어요. 그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그리고 증시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쌍봉으로 고점이 좀 낮아지는 모습이 보였고 하락 장악해 보였기 때문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 이번 주는 웬만하면 단기 매수 분량 웬만하면 반등했을 때 소량 분할 매도 정도 그렇게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해야죠. 자, 비트코인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자,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좀 했는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약간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좀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지금 200일선 여기 있는데 200일선을 뚫고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모습이었죠. 그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죠. 여기 뚫고 내려와서 좋지 않았는데 거기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현재 지금요. 바로 요 선이죠. 그죠? 무너져서 좋지 않았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뚫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뚫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있다면 추가 랠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그렇게 진행된다면 추세선 상단까지 좀 바라볼 수 있고 어쩌면 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저는 매수 물량은 뭐 지금 700만 원 계속적으로 좀 홀딩할 예정이고요. 자, 공매도 추이 잠깐만 보시고 가실게요. 테슬라 공매도는 62 정도. 큰 손들의 매도가 조금 있었고요.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많아요. 자, 반도체 공매도도 67. 뭐 좀 적어졌는데 상당히 많아지는 모습. 큰손으로 매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QQQ의 공매도는 52 정도 보통이죠. 큰손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엔비디아의 공매도가 52, 57, 52 뜬 게 근래에 없었는데 떴다가 지난 금요일은 그렇게 많이 넣진 않은데 큰 부분 매도가 있었는데 왔다 갔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자, 러셀리천이 7월 10일 날 큰 폭의 큰손으로 매수가 있었어요. 이거 다음날 폭등했습니다. 제가 이걸 봤는데 그래서 러셀리천 쪽으로 좀 매수가 할까 했는데 역시 여지없이 그냥 갭 상승 엄청나게 폭등했었죠. 이런 그래서 큰손들의 매도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공매도는 좀 많아졌고요. 자,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탐욕 구간이고요. 서학기 매도 순매수 뭐 참고하시고요.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는 좀 있습니다. 발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미 뭐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충족하지 않는다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게 대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